그녀는 이혼했고 아이가 있었다. 남편은 잠시만 재워주자고 말했다. 불쌍하다는 말이 복도 공기에 오래 떠다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이미 경계의 밧줄을 풀었다. 초인종이 울리던 날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다. 이름은 유진, 아이 이름은 다온. 캐리어 손잡이를 남편이 먼저 잡았다. 두 사람의 동작이 기묘하게 맞았다. 나는 미소를 베끼듯 만들었다. 들어와요. 그녀는 1시간도 안 돼 집의 지도를 외웠다. 설탕은 왼쪽 위장, 남편의 머그는 두 번째 선반, 내 앞치마는 냉장고 손잡이. 낯선 사람이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는 배치란 없다. 다온이 웃으며 물었다. 아저씨 방엔 왜 별 스티커가 많아? 남편은 가볍게 답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이야. 나는 그 습관이 누구와 나눈 것인지 물을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남편은 쓰레기를 버리겠다며 내려갔다. 복도 끝창에 두 그림자가 나란했다. 한 그림자가 다른 그림자의 어깨를 아주 잠깐 감쌌다. 나는 커튼을 닫았다. 연민으로 시작된 동거가 어쩌면 회복 불가능한 복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등을 긁었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다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사진 출력소. 파일명 우리들 가족. 등줄기가 싸늘했다. 컴퓨터를 켜고 사진 폴더를 뒤졌다. 깊숙한 폴더 속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었다. 화면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바닷가, 노을, 남편의 웃음, 유진의 손, 다온의 볼. 사진 하단의 날짜는 우리의 혼인신고 사흘 전. 나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듯 숨을 들이켰다. 욕실 거울에 김이 서렸다. 우리는 도와주는 거야. 낮에 내가 남편에게 했던 말을 따라 해보았다. 음절이 허공에서 무너졌다. 그 말의 진짜 주어가 우리가 아니란 걸 지금 안다. 현관 쪽에서 쿵 소리가 났다. 다온이 잠결에 기지개를 켰고 유진이 달려나가 토닥였다. 그녀의 손등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다. 남편이 예전에 말하던 이야기 예전 여자친구가 조리 아르바이트하다 대여때가 천천히 형태를 찾았다. 나는 여태 모른 척 위를 걸었구나. 늦은 밤 물컵에 물을 채우려 부엌에 갔다. 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고마워요. 여긴 안전해요. 그 발음은 이 집의 지도를 이미 내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은 같은 쪽을 보는 사람끼리만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내 쪽을 향했다. 유진은 잠깐 뒤돌아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질문이 없었다. 대답만 있었다. 침실로 돌아와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눌렀다. 잠금 화면 달 위에 작은 별 스티커가 있었고 메모 위젯에는 한 줄이 떠 있었다. 별자리 다온. 나는 화면을 끄고 불을 껐다. 이제부터 기록할 것이다. 언제 들어와 어디를 만지고 무엇을 숨기는지. 연민을 접고 날짜를 펼칠 것이다. 내 집의 시간표를 되찾아올 것이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다시 찍혔다. 나는 오늘을 1일이라 적고 내일도 적겠다. 끝까지 본다. 숨지 않겠다. 집은 내 편이 될 때까. 유진은 부엌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웠다. 설거지를 할 때면 그릇마다 남편의 손자국을 더 잘 아는 사람처럼 닦았다. 그녀는 내게 언니는 커피 어떻게 내려요? 물으며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넘겼다. 남편이 좋아하던 그 버릇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루는 퇴근이 늦은 남편 대신 내가 유진의 방문 앞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건넸다. 문틈 사이로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다. 익숙했다. 결혼 전 남편 옷장에 남아있던 잔향, 기억이 아니라 흔적이었다. 식탁 위엔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화면엔 남편의 메신저 창이 떠 있었고 마지막 문장은 오늘도 그 커피 냄새가 그리워. 발신자는 이름이 지워진 아이콘이었다. 창을 닫으려는 순간 유진이 들어왔다.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웃는 얼굴로 묻지만 눈빛은 얼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의 냄새를 바꾸기로. 커튼을 세탁하고 향초를 켰다. 하지만 아무리 향을 덮어도 남편의 셔츠에서는 여전히 그 익숙한 냄새가 났다. 며칠 뒤 유진이 새 앞치마를 사왔다. 언니 거예요.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봉투를 열자 내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걸려있던 앞치마와 같은 브랜드였다. 나는 봉투를 밀어냈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나 써도 되죠? 그녀의 웃음이 부엌 타일에 부딪혀 퍼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은 이미 절반쯤 그녀의 것이었다. 밤 남편이 퇴근하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컵을 꺼냈다. 오랜만이죠, 이 향. 남편이 멈칫했다. 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어요? 내 질문에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대답이 없다는 건 대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건 침묵이 아니라 동의였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방안을 거닐다 식탁 위에 세 잔을 올려두었다. 내 잔엔 아무 냄새도 없었다. 내일은 이 잔으로 커피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의 공기를 바꿀 것이다. 부엌의 냄새는 이제 내 것이어야 했다. 그날 이후 우리 셋은 묘한 균형을 유지했다. 나는 아침마다 식탁을 차리고 유지는 아이를 깨웠다. 남편은 말없이 신문을 펼쳤다. 다운이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공기 중에 섞여 들어왔다. 나는 그 단어가 내 귀에 닿기 전에 꺼져버리길 바랐다. 어느 날 유진이 식탁에 앉아 내게 물었다. 언니, 결혼이란 게 누가 먼저 사랑을 멈추느냐의 싸움일까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사랑을 멈춘 사람은 이미 진 쪽이겠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언니는 이겼네요. 그 미소는 도발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남편의 셔츠를 개다가 주머니 속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주말엔 다운이 좋아하는 곳으로. 손글씨는 유진의 것이었다. 남편의 필체는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셔츠를 다시 접었다. 이 싸움은 이미 오래전 시작된 전쟁이었다. 내가 모르는 전선에서 내가 모르는 시간에. 밤이 되자 남편이 말했다. 유진이 다음 달에 이사 간대. 그 한마디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가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다음 날 현관에서 그녀의 아이 신발 옆에 남편의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의 신발 앞코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 정렬이 너무 완벽해서 인간의 실수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운이 잠든 방으로 갔다. 아이의 머리맡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바닷가에서 세 사람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엔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운아, 그때의 약속 지켜줘. 아빠는 언제나 곁에 있을게. 아빠? 그때 문이 열렸다. 유진이 서 있었다. 찾으셨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언니도 알았죠? 우리 같은 남자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전쟁은 이미 끝났고 나는 패배자였다. 그날 이후 남편은 내 눈을 피했다. 유진은 여전히 다운과 웃었고 나는 매일 부서지는 접시처럼 마음을 붙잡았다. 어느 날 유진의 방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숨소리였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고 그림자 두 개가 포개져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흐르는 낮은 속삭임 우리 세 식구였잖아. 남편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내게 물었다. 요즘 유진 괜찮지?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그의 얼굴이 굳었다. 다음 날 유진은 아이와 함께 외출을 준비했다. 남편이 차 키를 들며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다녀와요. 오늘은 날씨 좋잖아요. 세 사람의 뒷모습이 현관을 나서는 걸 보며 나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녹음을 들려줬다. 내 심장은 고요했고 공기마저 멈춘 듯 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옷에서 익숙한 향이 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너도 알잖아. 나한텐 가족이 두 번 있었다는 걸.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유진은 널 동정했어. 나는 그냥 버티고 싶었고. 나는 조용히 웃었다. 동정이든 사랑이든 결국 당신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식탁 위에 서류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드디어 정리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해 보였다. 축하해요, 언니.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대답했다. 이건 축하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사람의 죄는 결국 문서로 남거든요. 펜 끝이 종이를 긁었다. 그 소리가 우리 셋의 마지막 대화였다. 유진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집은 다시 조용했다. 하지만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공백이었다. 남편은 아직 이혼 서류를 법원에 내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서재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택배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다운 작은 상자 안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날의 바닷가 세 사람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언니, 아빠가 그리워요. 엄마는 울어요. 나는 상자를 닫았다. 이 집엔 더 이상 우리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내 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언제부터? 당신이 숨기기 시작한 날부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안도처럼 느껴졌다. 이튿날 새벽 그는 짐을 싸서 나갔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남은 건 낡은 커피잔 하나였다. 잔을 씻다가 깨졌다. 파편이 손끝을 베었다. 피가 떨어졌지만 아프지 않았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를 소개하겠다고 전화가 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젠 누가 살아도 상관없어요. 거실엔 아직 커튼에서 커피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내 마지막 기억이 되리란 걸 알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부엌, 거실, 그리고 현관. 그곳에 유진이 처음 들어섰던 날의 빗방울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문을 닫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집은 기억한다. 사람보다 오래. 잠금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완전한 침묵. 그 침묵이 내가 얻은 유일한 자유였다.